네, 방금 소개받은 강민구 판사입니다. 정식으로 인사 똑바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사용자 입장에서 AI 전문가가 절대 아닙니다. 그 대신에 딴 사람보다 조금 더 관심을 일찍 기울였다는 그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금 전에 펄먼 교수 발표랑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걸 보고 사전에 연락도 안 하고 강의안도 안 봤는데 태평양을 넘어서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일치하는가 해서 속으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국회 도서관 측과 한국법제연구원 측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성형 AI 시대와 법조인의 대응 자세라고 해놨는데 부제로 AI 시대의 길목에 선 우리의 자세. 제가 부산 법원장을 떠나기 전에 혁신의 길목에 선 우리의 자세라는 고별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을 136만 명이 봤는데 여기에서 혹시 그 A그룹에 안 속한 나머지 B그룹에 속한 국민은 오늘 강연이 끝나면 6년 전에 그걸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런데 나와서 이제 서두 발표를 GPT 보고 만들어 보라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문장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넣은 건데 정말 우리 사회에 너무 용어가 남용이 되어서 GPT라는 것은 여기 나오듯이 그 채트 GPT는 오픈 AI가 쓰고 있어서 얼마 전에 미국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했지만은 1심에서 기각되고 지금 이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6개월 안에 등록 여부가 될 건데 우리 사회 언론이나 공공기관에서 자꾸 GPT 그러면은 오픈 AI의 광고 앵벌이를 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GPT라는 용어를 보통 명사로 안 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 복사하는 거를 제록사 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스카치 테이프가 원래 정식 명칭은 셀로판 테이프인데 스카치 테이프로 쓰는 거 마찬가지로 챗 GPT 아니면 GPT 자꾸 그러면 오픈 AI가 바라는 바를 우리 한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홍보해 주기 때문에 이 용어부터 바로 잡자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보면 핵폭탄, 여기 핵폭탄이 보이죠. 포춘지에 얼마 전에 7월 1일자 신문인데 AI를 생성형 AI를 핵폭탄이라고 자꾸 공갈을 쳐요 학자들이. 그거는 정말 잘못된 식견이고 비행기나 자동차입니다. 비행기나 자동차가 면허가 있어야 되고 몰고 다니다 보면 사고도 나는 거죠. 사람이 죽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 문명에서 그걸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캐티즈버그 연설이 떠올랐어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걸 휴먼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그것이 바로 생성형 AI인데 자꾸 언론에서 특히 올드미디어 측에서 원자폭탄, 핵폭탄, 뭐 심지어 독극물 아닙니다. 그거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AI는 비행기, 제가 말하는 AI는 생성형 AI입니다. 비행기나 자동차라고 여러분들이 여기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 30일자 문화일보 8단 전면 인터뷰에 오늘 강연에 요약이 들어가 있는데 먼저 결론을 말하자면 생성형 AI의 최적 분야는 법조 분야다. 그래서 법조 문서 작업이 완벽하게 바뀔 것이다. 레고 블록 조립식으로 리갈테크 기업과 변호사들은 투쟁이 아니고 같이 협업하고 상생해야 된다. 그 다음에 법원 내부에서는 판결문 작성에 일대 혁신이 일어나서 판사 1명이 지금 현재 법관 1명이 5명에서 10명의 퍼포먼스를 만들 수가 있고 재판연구원 5, 6명을 데리고 있는 효과가 나올 것이다. AI 규제는 이유식을 따라가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는데 오늘 강연의 전체적인 주제도 그렇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기로 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원래 오픈 AI가 비영리 단체로 있을 때 1억 불을 선투자했어요.
그런데 뭐가 샘 알트만하고 틀어지기 시작해서 그 틈새를 빌 게이츠가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일론 머스크를 익스클루드 배제시켰죠. 그러니까 올 봄에 이 친구가 AI를 6개월간 모라토리움, 아까 교수님도 그랬죠. 중단하자고 서명지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는 X.AI라는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가 그냥 미친 듯이 AI에 돈을 들이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중적으로 그렇게 뒤에서 뒷단에서는 자기는 X.AI를 만들고 앞에서는 학자들 동원하고 우리 만들지 말자. 6개월간 쉬자. 사람 그래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좀 이따가 리갈테크 보여주겠지만 로엔굿이나 인텔리콘 같은 데서 로엔굿은 이혼 사건에 특화된 것을 발표했고 인텔리콘은 범용 AI를 법조 AI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프로토타입이 나오고 있고 오늘 발표하시는 LG나 KT, SKT 이런 쪽하고 카카오 네이버 등에서도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규제에 대해서는 국회하고도 관련이 많은데 우리가 일부 학자들이 EU, OECD, EU식을 따라가자고 자꾸 주장해요. 그런데 유럽은 사회민주주의 정책에 따라서 코로나 시즌 때 유럽을 한번 보세요. 이탈리아 의사들 똘똘한 애들은 독일이나 미국으로 도망간 지가 옛날이고 프랑스, 영국에 있는 의사 중에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은 다 미국으로 내뺀 지가 오래입니다. IT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을 그냥 그런 식으로 똑같이 주니까 천재들이 유럽의 EU 지역에 남아 있으면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가 계속되고 나서 한 번도 인터넷 패권을 유럽에서 잡은 적이 없고 지멘스 정도나 IT 사업을 살짝 하는 정도고 완전히 망해버렸죠. 옛날부터. 그래서 이탈리아는 열받아 갖고 한 달간 GPT를 중단도 시키고 했는데 그 이태리는 2020년 3월 달에 얼마나 급했으면 의료본과 4학년 올라온 애들 전원에게 의사 면허를 국가고시 안 보고 면허증을 다 줬어요. 6.25 때 학도 의용병 징발한 거랑 똑같은 짓을 이태리 당국이 하는 거예요. 왜? 의사가 모자라니까.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되니까.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따른 엄청난 업보를 코로나 시즌에 이태리가 다 당했죠. 그래서 그쪽 애들은 완전히 데이터 주권, 프라이버시, 그 다음에 뭐 개인정보 보호 별의별 이유를 갖다 대면서 그렇게 뒷다리를 잡는데 지난 6월 14일 날 EU 전체에서 EU 의회에서 AI 규제 종합법안을 드래프트 초안을 가결해서 2026년도에 각국에서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규제 일변도로 만들었어요. 자, 조금 이따 더 하고 여러분 지금 폰을 꺼내서 자기 초기 화면에 빙하고 GPT하고 바드 3개 삼총사가 없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세상을 잘못 살고 있구나 반성을 하고 이 QR코드를 찍으면 위에 거는 초등생도 알 수 있는 47분 영상이고 여기는 10분 핵심 요약이니까 본인들 능력에 맞추어서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까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 제가 미러링을 해왔으니까 잠시 그러면 먼저 땡겨서 잠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 폰이 지금 이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미러링으로 나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저는 분명히 밑에 빙, GPT, 바드가 있는데 빙은 앱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GPT라고 치면 대동강 물 팔아먹는 업자들 노는 꼴을 한번 보세요. 이 빙 첫 번째 있는 거 말고는 전부 유사 앱인데 두 번째 거 500만, 세 번째 거 500만, 네 번째 거 100만, 다섯 번째 1000만, 500만 하는 애들이 한 달에 끌고 가는 돈이 450억입니다. 450억. 카드 결제로.
제 친구가 9달러씩 내다가 해지가 안 되니까 열받아 갖고 카드 말소를 시켰어요. 절대 얘들은 해지 안 시켜줍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리 메뚜기도 한철이라 그러지만 여기 나오는 거 보세요.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 아마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일 거예요. 성질이 급해가 썩어는 싶고. 그래서 비잉을 이렇게 깔면 업데이트를 하라 그러는데, 자, 비잉은 앱으로 들어가 있지만 바드는 앱은 없습니다. GPT는 오픈 AI에서 뚜껑이 열려서 자기들 사칭한 회사가 너무 많으니까 우선 미국 시장을 향해서 아이폰에만 앱스토어에 GPT 앱을 깔아 설치했어요. 안드로이드는 삼성의 갤럭시 계열에는 없습니다, 앱이. 그러면 강민구 너는 그러면 어떻게 그걸 깔았느냐?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바드라고 치면 바드 치면 실험 버전 사용해 보기 나오면 그 다음부터 지금 이게 전송이 잘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웹페이지를 끄집어내서 웹페이지에서 그거를 쓰는 걸로 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아이콘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보면 상단에 점 3개가 있는데 점 3개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주는 겁니다. 점 3개를 눌러서 홈 화면에 추가하는 거를 2번 누르면은 바드가 이렇게 추가되는 겁니다. GPT도 마찬가지로 홈 화면에 추가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깔아되는데 뒤에 거를 당겨서 일단 해보면 얼마나 범용 AI가 한국말을 잘 알아듣고 영어를 번역해서 뿌리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한국어로 답하는 거예요. 학교 폭력을 이유로 한 고소장 샘플 만들어. 딱 치면 지금 그러면 다른 답안 보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답안 재생성하면은 고소장이 계속 누르면은 고문을 하면 고소장을 만들어 줘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법 위반인가 싶어서 자꾸 회피해서 대답을 안 하려 그러는데 오늘따라 이게 또 말을 안 듣네. 또 한 번만 더 고문해 볼게요. 그렇게 해서 판결문도 실제 만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 이놈이 오늘따라 말 안 듣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돈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5년째 안 갚고 있다. 이런 경우 판사가 작성할 판결문 초안을 샘플로 만들어. 만듭니다, 얘가. 안 만들면 또 제가 고문을 하면 되죠. 그런데 인터넷 속도가 지금 이렇게 딱 나오죠. 이게 기똥차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간이 사건 판결문을 사안을 읊어주면 판결문 다 만들어요. 고소장, 고발장, 이혼소장. 예컨대 자 이혼소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혼소장. 남편이 5년 전부터 애간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다.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서울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려고 한다. 이혼 소장 샘플 적어. 나옵니다. 이래 되면 나온다 그러는데 이거 나오죠. 이렇게 딱 나오죠. 이렇게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뭐 전부 대충 만들어요. 그냥 여기다가 그냥 땜빵하면 되는 거예요. 법무사 시장 초토화됩니다. 양식으로 먹고 사는 법무사 시장, 변호사들 간이 사건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 앞에 있는데 우리가 정말 미치겠습니다. 비잉에서도 완벽하게 잘 되죠. 비잉에서 쓸 때는
세 가지 모드를 먼저 설정하게 돼가 있는데 항상 저는 창의적인 모드, 이게 가장 길게 말하거든요. 예컨대 강민구 부장판사 최근 활동 상황 이야기해. 뭐 저보다 저를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고 나옵니다. 미치겠어요. 제가 빨가벗고 서 있는 것 같아요. 그 빙에다가 물어보면 제가 뭐하고 사는지 다 나오니까. 자,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시간을 정말 20분만 줘서는 제가 참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자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삼총사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뭔고 하면 PC에서 듀얼 모드로 이렇게 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크롬 브라우저에서 챗 허브 올인원을 플러그인으로 깔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2단 편집으로 한꺼번에 여기에서 질문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쉽게 이 많은 거를 오늘 클로드 2가 나왔지만은 엔트로픽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넣어서 여기서 질문하면은 2단 편집으로 PC에서 보여준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난립 중인 대동강 물 팔아먹는 거 조심하라는 거고, 입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세계 최초를 자꾸 자랑을 하는데 입법을 바보라는 거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겁니다. 절대 AI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세계 최초 운운하는 거 하면 망하는 겁니다. 야당에서 5개, 여당에서 2개 입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분명코 이야기하지만은 미국에서 하는 걸 본 다음 그 다음 날 해도 안 늦었기 때문에 부디 여러분들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보고 AI 입법은 최대한 늦추라고 여러분들이 민원을 넣고, 미국은 산업진흥에서 보고 유럽은 규제 제한 측에서 봅니다.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전 세계에서 너무 세게 해갖고 한국의 빅데이터나 데이터 산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지금 수준으로 두면은 악법 중에 악법이라서 그 강도를 중간으로 반드시 낮춰야 됩니다. 그걸 개정되면 판결문 전면 공개도 내일부터라도 당장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생성형 AI에 대한 입법은 세계에서 가장 늦게 하는 게 가장 잘 되는 국가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이 판사 강민구가 목놓아 지금 애치는 겁니다. 국회에서 정신 차려야 돼요. 위험성 이슈는 포브스에서 6월 2일자로 이런 여러 가지 투명성 부족, 편견, 차별, 프라이버시, 윤리, 보안, 뭐 직업이동 이런 거 쫙 있는데 이거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한각 사례 아까도 나왔지만은 30년 차 맨하탄 구역에 있는 변호사가 비행기 클레임 사고에서 GPT한테 판례를 물어갖고 가짜 판례를 냈는데 대답이 걸작이에요. 너 뭐 때문에 그래 가짜를 냈니? 그러니까 GPT한테 3번을 물어봤대요. 진짜니 하니까 yes, 진짜니 하니까 yes. 기계가 yes라 그러지 뭐라 그러겠어요. 열받아갖고 판사가 1인당 5,000불씩 650만 원 두 사람 다 작사를 내고 소속 변호사 로펌에도 페널티를 물리는 게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아까 펄먼 교수가 이야기한 거죠. 이 한각 현상은 한각이라고 하면 안 되고 오답변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오답변 해소 방안을 GPT하고 바드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폼나게 자기들이 잘못하는 거를 이래 고치면 된다고 답변을 떡하니 하는 애들이에요. 법조 분야의 생성형 AI는 문서 작성, 요약, 연구, 분석, 예측, 조언, 법률 번역, 입법 자료, 정리, 법률 교육 이런 데 쓸 수가 있고, 법원 내부에 AI를 구축하자고 제가 목놓아 애치는데 우리는 대비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쌓여가 있습니다. 제가 법원 도서관 조사 심의관도 했고 법원 도서관장도 했기 때문에 데이터 생성 책임자를 4년이나 했는데 밖에 변호사나 법학 교수계에 공개 안 되는 내부 자료가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판결이 1000만 건 넘는 게 쌓여가 있습니다. 제 것만 해도 35년간 정확하게 실제 판결 이유가 있는 게 저장된 게 1156건입니다. 1156건. 제 개인 것만 해도. 그래서 그런 판결들을 내부용으로 그거를 만들어서 학습을 하면 4개월에서 6개월 이내 서버 돈 빼고 소프트웨어 구축에 10억 정도 하고 외부망하고 등기망처럼 완벽하게 차단해서 내부에서만 돌게 하면 모든 판결의 주문은 승소 패소는 판사가 결정하되 이유는 AI가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순식간에 써줄 것을 제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은 창의적인 판결이 안 나온다, 면피할 것이다 그러지만 여기 우리 송 선배님도 와 계시지만은 변협이나 변호사나 국민은 판사 보고 느리게 쏙 터지게 거북이 재판을 하면서 창의적인 문장을 써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빠르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념에 편향되지 않고 법과 정의를 빠르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소망이기 때문에 AI 도움이야말로 거기에 대한 최적의 툴이고 쓰리쓰리 카르텔이라 그러죠. 일주일에 배석당 3건만 쓰고 3주만 일하고 한 주는 판결 안 쓰고 전국 1심 법원이 지금 카르텔이 형성돼가 있다고 소문이 드는데 시스템으로 판사들한테 AI 도우미를 만들어주면 얼굴이 부끄러워서라도 3건만 쓰고 개기겠다는 소리는 대번에 그 다음 날부터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그거를 하는 거고 한국 AI 법조 시장은 천수답이다. 사건이 와야 사건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을 이제는 깨트려야 되는데 리갈테크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 AI 서비스만 해도 로엔굿, 인텔리콘, AI 아이링고, 까리용, 로스닥, 베링랩 이런 회사들이 있고 뭐 BHSN AI도 하고 있고 뭐 하여튼 여러 회사들이 분야별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찾아보면 되고 결국 리갈 AI가 도입되면은 소송이 캐주얼로 바뀌고 어쩌면 성자 독식의 시장이 될 수도 있지만 개인이나 부티크 로펌도 역발상으로 적은 비용에 다양한 분야를 AI를 동원해서 경상 인건비 줄여서 거대 로펌하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의 돌팔매를 할 수가 있다. 2045년 기술적 특이점이 오면 현재의 판사, 검사, 변호사 10분의 5, 50%는 집으로 가고 간이 사건은 AI 판사가 다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생성형 AI의 실질적 효율도 내가 쭉 적었는데 읽어보시고 아까 이야기 나온 골드만삭스의 그래프인데 리갈 분야가 44%가 AI에 의해서 침식받는다. 그러면 한국 법조인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경상비용 최소화, 사무자동화, AI 도입, 다양한 분야의 진격, 챗 GPT 등위에 올라타고 기존 간행을 깨는 데는 9배의 고통이 생기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강물이다. 호기심, 탐구심, 열정, 이타심을 가슴에 안고 통섭적 전문가를 지향하면 살 수가 있다. 나머지는 이거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거 빙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다는 건데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고 미래 15년 안에 위에 있는 사람은 95%가 집으로 가는 직종이고 변호사 직종은 50%가 집으로 간다. 감성 AI 컴퓨터 엔지니어들은 95%가 생존한다. 결국 최종 병기는 아무리 AI 시대라도 끊임없는 독서와 글짓기, 명상, 고수한테 묻고 배우는 거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시대에서 검색이 힘이다 시대로 건너갔고 지금은 질문이 힘이다로 건너갔다. 그래서 이 안타까움을 가슴에
다음 거 5월 6일 날부터 시작해서 3분에서 5분짜리 영상 이렇게 50탄까지 만들었는데 30탄부터 50탄이 AI에 대한 집중 탐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갖다 대면은 시중에 지금 메뚜기 한철처럼 AI 책이 100권 넘어 나왔습니다. 그 어떤 책보다 제 영상 5분짜리 시리즈 명심보감 이걸 보시면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고 광고도 일체 안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연이 마음에 들면 구독 딱 누르면 제가 힘이 납니다. 돈은 안 들어옵니다. 비영리이기 때문에. 판사로서 오늘 처음으로 제 그거 유튜브 구독하기 제가 광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의 열정에 동의하시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통찰력 있고 흥미로운 주제로 발제해 주신 강민구 부장판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요. 그래도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으니까 플로어에서 질문을 2분 정도만 받고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부탁합니다.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예. 정치 마이크가 예, 그 정치 종교 뺀 어떤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진짜 질문 부탁합니다. 예, 저기 있네요. 저기 마이크를 갖다 줘야 되는데요. 잠깐만, 말이 안 들리니까 저 마이크 좀 어떻게 좀 갖다 주실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챗 GPT-4가 그 최근 2023년도 자료들도 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건가요? 챗 GPT-4는 그 제가 직접 돈 내고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챗 GPT 3.5는 21년 자료까지가 있고, 그거를 그 MS 빌 게이츠가 몽땅 지금 그 빙 검색 엔진에다 넣었는데 거기는 오늘 아침 신문까지도 결합해서 답해 주기 때문에 20불씩 내고 유료 버전 쓰지 마시고, 저는 돈 들어가는 건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저는 공짜만 이야기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빙을 쓰시면 그게 오늘 아침 신문까지도 반영이 돼서 결합이 돼서 그 GPT-4 플러스 현재 오늘 아침까지 지식까지 합쳐서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세 개를 굳이 다 깔을 필요가 있을까요? 다 틀려요. 나오는 답이. 그거를 대차대조해서 세 개를 깔아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정설하면 됩니다. 예. 네. 무조건 세 개를 다 깔아서 하는데 해외 여행 갈 때 삭 죽입니다. 그거 지금 벌써 끝나요. 여기에다가 예컨대 이탈리아 북부 토스카나 지역 여행 일정을 8박 9일로 짜고 호텔과 식당도 알려줘 하면은 데이 1, 데이 2, 데이 3 막 쫙 그냥 1초 만에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세 가지를 다 동시 패션으로 써보는데 거기서 하나를 빼라 그러면 GPT를 빼고 빙하고 바드 2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2분이 있는데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기 앞에 하고 뒤에 2분이 있으면 자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강연 참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생성형 AI를 우리 산업의 전 분야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고 오늘 특히 말씀하신 대로 법률 분야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나타날 수 있는 그 손해의 유형과 그다음에 이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과연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AI를 사용해서 나타난 손해 발생할 수 있는 그거야 이제 아까 미국에 그 5,000불 페널티 그 벌금 물은 것처럼
엉터리 답을 변호사가 체크 안 하고 당사자가 안 하고 법정에 내면 눈 밝은 판사를 만나면 패소의 위험이 있겠죠. 돈을 날리겠죠. 그게 바로 직접적인 손해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무당이, 법을 전혀 모르는 선무당이 그걸 가지고 사회 저변에서 브로커 짓을 할 수가 있죠. 그 생성형 AI에서 나오는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답변은 지금 모든 그 AI 삼총사는 물론이고 다음 달에 나오는 네이버 거대 클로바 AI까지 포함해서 사용자가 신고를 하면 뭐 포인트도 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뒷단에서 엄청난 인력이 붙어서 제가 묻고 답하는 게 이 히스토리가 다 쌓여가 있거든요. 그 답이 옳게 나왔는가 틀리게 나왔는가를 인간이 직접 개입을 해서 계속 그거를 LLM 모델 안에서 피드백으로 뜯어 고치기 때문에 올 연말이나 내년쯤 되면은 할루시네이션, 환각이라고 하는 이른바 오답변 문제는 거의 문제가 안 될 것이고, 그렇게 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비율적으로 따지면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되고 이득이 90% 이상 되기 때문에 여기 법률 전문가 교수님들이나 변호사님들도 제 말 듣고, 제가 뭐 어디 나쁜 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그 나무 위에 그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각오를 오늘을 계기로 해서 확실히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도 또 미진한 분 있습니까? 예, 저기 저 마이크 좀 주세요. 저기 그 뒤에 분. 시간 관계상 이번 네네. 질문까지만 진행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변호사 출신으로 지금 보좌진을 하고 있는데, 저도 변호사 시절에 그걸 써봤는데 챗GPT를, 제가 느낀 거는 챗GPT가 오답변이 아니고 인간이 원하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판례를 있다고 하고 링크도 보내주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링크 연결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결국 오답변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도 인간 선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그 문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저에게 마음에 드는 답변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받고 싶은데, 현재 챗GPT나 오픈 AI를 통해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결국은 법조 분야의 생성형 AI는 나중에 특이점이 오면 AI 판사가 재판할 거냐, 개인 판사가 할 거냐, 당사자가 각자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심리적 장벽이 있어서 결국은 어느 정도까지는 AI 판사라기보다는 인간 판사가 결론을 내리고, 법조 AI는 그 인간 판사를 도와주는 역할밖에 그 당분간은 제한될 것이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부작용 그런 것들은 차차 이제 그 개선될 것이다 하는 뭐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질문 취지가 정확하게 한 번만 더. 예. 인간의 선호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예,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묻는 사람이 질문을 잘해야 되거든요. 빙은 질문 하나라면 밑에 나뭇가지로 3개를 연간 하위 질문을 자기가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바드는 답변을 3개씩을 해요. 답변을.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재생성 계속 누르면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하는데, 그 사용자의 마음에 드는 답변을 해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용자가 아날로그 내공이 있어서 그거를 적정 범위 안에까지 치사 선택하는 생각 근육이 없으면 AI는 사상 누각이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좀 많이 읽어서, 아무리 AI 시대라도 책을 많이 읽어서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중거 틀을 사용자가 가져야지만 AI를 알라딘의 램프처럼 부릴 수가 있지. 그냥 거기서 나오는 거, 아까 미국 변호사가 이 판례가 맞냐고 물어보니까 예스 3번에서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바보가 되는 거죠. 결국은 제가 강조하지만 아무리 디지털 그래도 기본 주축들은 아날로그 베이스 내공 우회 축적이 없으면 사상 누각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아이들을 학원에 끌고 가는 것보다 주말에 교보나 영풍이나 대형 서점에 6시간씩 익사를 시키면
걔들은 무조건 미래의 주인공이 된다. 저는 아이 셋을 주말마다 6시간 이상을 익사시켰습니다. 아이들마다 10시간씩 익사를 시켰어요. 심한 날은 하루 종일 그냥 그 안에서 그냥 10시간이 아니라 10년간 하루 6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해서 10년을 아이 셋을 내가 책방에 데리고 다녔는데 하여튼 지금 잘 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초등학교 1학년 레벨 테스트하고 초등학교 3학년 수학 정석 2번 떼고 영어 토플 시험 치고 그거 다 헛짓이에요. 헛짓이고 생각을 달리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미래의 특이점이 올 때 우리 아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될 것이냐. 통섭 능력, 감성, 아날로그 콘텐츠가 많아야지만 걔가 미래에 되고 사자 영상의학 판독하는 의사들 집으로 다 가야 됩니다. 1000만 장씩 영상을 AI가 판독해서 답하는 것을 인간이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 의사 절반, 판검사, 변호사 절반은 무조건 앞으로 20년 안에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애들을 그 사자로 만들어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오늘 또 아기 교육까지 나갔네요. 감사합니다. 예, 많이 아쉬우시겠지만 일단 기조발제 세션은 이상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1세션은 3시 10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